여러분, 제가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다고 아시죠? 예. 전 세계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김성심입니다. 예. 저는 항상 얘기할 때 이 꿈을 얘기해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이 꿈 때문에 정말 이 날씨 좋은데 이 자리에 하루 종일 앉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꿈을 꾸셨죠? 저도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항상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여러분 당신의 꿈은 뭐예요? 라고 여쭤봐요. 그럼 대답을 할까요? 못 할까요? 거의 80%가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의 꿈은 있지만 결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그리고 가족 부양을 하려고 그냥 잘 살려고 하다가 어떻게 내 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김성심의 꿈은 뭐였을까요? 저는 여왕처럼 살고 싶어 라는 꿈이었어요. 항상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죠. 석세스 세미나에 다녀오시면 0세부터 30세까지는 뭐를 한다죠? 준비. 그리고 30세부터 60세까지 뭐를 해요? 일.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일을 해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60세부터 90세까지 뭘 봐요? 노후죠. 노후를 어떻게 사느냐가 나와요. 근데 김성심이는 0세부터 30세까지의 준비할 시기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예쁜 딸을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질 못했어요. 저는 한이 맺혀요, 안 맺혀요? 한이 너무 맺히는 거야. 아니, 이렇게 예쁜 딸을 왜 안 가르치는 거야? 나도 배우고 싶은데 하면서 한이 맺히면서 초등학교 다닐 때 꿈은 뭐였냐면 여군이 되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군인 아저씨들한테 막 초등학교 때 막 편지 쓰고 했던 거 우리 또래는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인이 되고 싶어라는 꿈을 막 꿨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딱 졸업하니까 법이 바뀌어서 중졸이어야 군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꿈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우리 부모님이 얘기했잖아. 아직 학교는 안 다니셨는데, 안 가르쳤는데 산교육은 엄청 시켰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열심히 일해서 남한테 손 벌리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된다가야 하면서 산교육을 엄청 시키셨어요. 그러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 열심히 내가 인생 목표를 일해서 55세까지만 일을 하고, 그리고 이 60세 이 노후를 나는 여왕처럼 살 거야 라는 꿈을 꾸고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요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을 50세에 딱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부자는커녕 아직도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무수리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도대체 1%의 부자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을까 하고 이 애터미 하기 전에 정지영 회장님의 자서전을 한번 사서 읽어봤어요. 그 사람은 도대체 부모재산 얼마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부자가 된 거야. 그래서 자서전을 읽어봤더니요, 그분도 어디까지 나왔다죠? 초등학교. 그런데 그분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슴속에 절대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남고 싶지 않아 하면서 어렸을 때 소 한 마리 소를 판 돈을 갖다가 2번이나 상경을 해서 그 꿈을 펼치려고 상경을 해가지고 안 해본 일들이 없더래요. 자전거포 쌀가게 안 해본 일이 없이 그분은 일을 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가진 노력을 다 하셨을까요? 가진 노력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매일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 살고 싶잖아. 아버지 나를 왜 초등학교밖에 안 가르쳤어? 막 하면서 아버지의 원망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또래들이 고등학교 때 자기 또래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자기는 그 학교에서 건축을 하면서 옛날엔 벽돌을 이렇게 치고 다녔죠. 치고 다니면서 그 또래들을 보면서 저처럼 아버지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벽돌을 딱 치고 올라가면서 나는 지금 비록 이 진통을 치지만 얘들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라. 내가 지금 진통을 치지만 나는 건설업을 차려서 너희들 인재를 내가 채용을 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계속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정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냐 하면 건설업을 차렸지만 부자가 된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비프장들이었을 때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같이 시대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놈의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있을 거라고 자동차를 만드냐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그 정정 회장님은 전 세계, 우리나라도 저 선진국처럼 우리나라에도 빽빽하게 자동차가 들어있을 거라면서 먼저 선두를 하셨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3대까지도 지금 부를 누리고 살아요, 안 살아요? 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박한계 회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데렐라가 유리구두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김성심이도 여왕처럼 살고 싶은 게 간절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토미 화장품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 화장품을 써본 결과 너무 좋았고 너무 쌌던 거예요. 그러면 나를 여왕처럼 만들 수는 도구는 없을까? 항상 찾게 됩니까? 안 찾게 됩니까? 찾게 되더라고요. 인생이 이제 50세인데 5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일할 나이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앞으로 나를 하루아침에 딱 올려쓸 수 있는 도구는 없을까라고 아무리 둘러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더래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죠. 말도 못하죠. 저는요 이 사업하기 전에요 5명 있는 데서 내 이름 석자 얘기하는데요 이 마이크가 달달달달달달 썰렸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였어요. 돈이 있어요, 배움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도구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나한테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아토미 화장품이 딱 들어와서 여기에는 뭔가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이 회사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인지 여러분 처음에 회사 소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리고 생존 가능성이 얼만큼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알아봐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터미 주식회사 살았는데 여러분 이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 알아요? 유통회사죠. 근데 유통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예요. 구멍가에서 마트에서 대형마트에서 이제는 뭘로 흘러가죠? 무점포 마케팅으로 흘러간다고 하시죠. 무점포 마케팅, 그죠? 근데 옛날에는요 제조회사가 유통회사를 장악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지금은 유통회사가 어디를 장악해요? 무점포 마케팅을 장악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박한계 회장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첫 번째 무점포 마케팅 회원제를 조용하게 멤버십 구축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을 정말 인터넷 쇼핑몰을 다 차릴 거라고 하면서 무점포 마케팅에 회원제가 있고 두 번째는 TV 홈쇼핑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인터넷 쇼핑몰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다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를 봤냐면 두 번째는 제품을 봤어요. 제품. 여러분들이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아무리 회사가 좋다 해도 이 제품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박한계 회장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내가 이 무점포 마케팅을 한 이유가 있다. 당신들이 이제는 어차피 생필품을 마트에서 대형마트에서 사든 것을 이제는 당신 마트에서 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회원 등록할 때 진입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짜로 여러분들이 회원 등록을 하면 공짜로 이 마트를 개설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 어차피 쓸 생필품들을 여러분들이 이날 때쯤 마트에서 사던 거를 체인지하라 이거예요. 체인지하라는 거예요. 이날 이때까지 마트 뭐 샴푸 떨어지면 마트 사장님이 우리 거 샴푸 사주세요 하고 강요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가서 샀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회원을 등록 딱 하면 여러분 마트에서 이제 모든 것을 바꿔 써라. 이건 파는 사업이 아니다. 내가 먼저 바꿔 쓰고 좋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좋으면요 마음 따뜻한 사람은요 금방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저는요 마음이 너무 비단같이 아름답고 착해서요 저는 쓰자마자 언니들 리오들 언니 진짜로 좋은 화장품 있어, 진짜로 싸다니까 개거품 내고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요 사업 처음에는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진정으로 정말 화장품이 진짜로 좋고 진짜로 싼 거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쓰기만 해도 가계부가 전략돼요, 안 돼요? 전략되는 거예요. 그런 진짜 좋은 얘기를 내가 개거품 내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안 몰려올까요?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을 내가 취급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음표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제품이 진짜로 좋아.
근데 가격은 어떠냐고요. 가격이 진짜로 한 300만 원, 200만 원씩 하면 자발적인 재구매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자발적인 재구매가 절대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재구매가 들어오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할까 말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업을 정말 할 수 있는가를 회사를 알아보고 제품을 알아보고 정말 세 번째는 뭐냐면 수당체계 수당. 나처럼 밤탱이도 돈이 되느냐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나도 인터넷을 껐다 껴보다는 나도 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점검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업 하기 전에요 인터넷을 껐다 켰다도 못했어요. 창피하지만 진짜 그런 무지랭이 중에 무지랭이였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할지 모른다 해도 다 영원히 못해요? 배우면 돼요? 안 돼요?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 같은 사람도 돈이 되는가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PB가 뭔지 포인트가 뭔지 까맣게 못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10만 PB가 뭐고 30만 PB가 뭐고 점수치가 뭐고 설명을 하는데요 내 뒤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딱 돈 들어오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들어만 봐도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심이도 돈이 될까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나도 돈이 될까라는 거를 물음표 가지고 계속 알아보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건가.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회사보다 정말 10년, 20년, 30년 영원히 상속한다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앞으로 성장이 될 건가를 이 비전을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석세스 세미나에 가서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셔야 돼요. 석세스 세미나는 여러분들을 사업을 하라는 세미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아직도 가난하게 사십니까?를 질문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성공에도 뭐가 있다?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에도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북향의 원리처럼 농부의 법칙처럼 자연의 법칙처럼 성공에도 분명히 법칙이 있다예요. 근데 우린 내가 법칙대로 움직였느냐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박항 회장님의 강의를 딱 듣고는 과연 내가 20년 전부터 돈을 벌려고 할 때부터 법칙대로 내가 움직였는가? 한번 인생을 뒤돌아가 봤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노래방을 하고 있네. 내가 왜 노래방을 하고 있지? 라고 저는 노래방 초창기에 한번 시절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500원짜리 코인을 넣었을 때 여러분 노래방 한 번씩 다 갔을 거예요. 지금은 노래방 사양길이래요. 의일에 회식을 하면 노래방 가는 게 그때는 유행이었어요. 신기하니까 500원을 넣으니까 막 노래가 빵값빵 막 나오고 노래 못하는 사람 가사 쫙 나오고 하니까 가족 단위로 다 노래방을 한 번씩 갔을 거예요. 근데 저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시장성을 봤을까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예요. 아, 저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저는 아줌마들이 하는 거야 라고 저는 시장성을 못 봤어요. 그런데 내가 왜 아직도 노래방을 하고 있지? 왜 노래방을 하고 있지? 봤더니요 다른 사람이 하던 것을 매일 인생을 뒷북 쳤어요? 뒷북 안 쳤어요? 뒷북 치고 다닌 거예요. 돈을 벌려고 그렇게 가진 애를 쓰고 그렇게 소망하고 했는데 내가 성공의 법칙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터미 주식회사가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될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인터넷을 껐다 켰다도 못하지만 아버지 시대는 가고 내 시대가 지금 준비를 하다 보면 아이들 시대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요. 회장님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도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밑에서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받쳐줄 겁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돼가요? 안 돼가요? 그렇게 돼가죠. 저는 공주에서 초등학교에도 나왔지만 공주에서요. 공주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듣질 않아요. 저는 모임을 7개였는데요. 그때 애터미를 딱 보고는 나는 결단을 딱 내렸어요. 그래, 나는 이 회사 이 도구를 가지고 나는 5년까지 일을 해서 총무부장을 가고 앞으로 5천만 원을 버는 사업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단언을 했어요. 몇 번을 갔는데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무슨 물건이라도 사재기라고 시킬까봐 저를 왕따를 막 시키는 거예요. 왕따 여러분들도 한번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받아봤죠?
사장님들 가면 막 슬슬 피하시죠? 다 그 사람들은 이 회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아직 몰라서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장사를 해보고 사업도 해봤기 때문에 아는 사람 상대는 일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이 나는 내 친구를 아는 사람을 가지고 난 성공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나같이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나는 분명히 5년 후에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니까 너희들 나한테 욕하지 마. 이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성장되는데 나는 분명히 너희들한테 정보를 줬어.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은 누구 탓이에요? 너희들 탓이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너희들이 아마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땅을 치고 회할 때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저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몇 년을 해외여행을 가려고 내가 적금을 들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때 연락이 왔어요. 얘야, 우리 해외여행 이 돈으로 가는데 너 가자. 제가 그 해외여행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저는 결단을 딱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해외여행 지들끼리 갔다 오고 소쿠리 하나 싹 딱 사서 주더라고, 소쿠리. 저는 그때 어떤 얘기 했냐면 나는 지금 애텀에서 1시간도 여기서 피할 수가 없다. 나는 몰입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외여행을 안 가고 나는 그 지금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도 전 세계가 애텀을 글로벌로 나가니까 강의를 하면서 나는 해외여행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딱 끊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예, 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고 모든 게 이제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도구가 나왔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도구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전 성공의 8단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하냐면 뭐예요? 꿈이요. 꿈과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꿈과 목표를 정확하게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성공의 법칙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이 도구만 가지고도 내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다라는 강인한 꿈과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세요. 꿈은 뭐냐면 내 머릿속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어라는 단호하게 그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결단이에요. 결단.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돼. 모든 사람들이 내 밖에 나가면요 여러분들 절대 성공 못한다는 사람 밖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절대 애터미 성공 못해라고 여러분 발목을 잡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외쳐요, 안 외쳐요? 외쳐요. 여러분은 그래서 어디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과 나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 세미나를 분명히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서 진다고요. 왜? 밖에 사람은 나를 끄집어내리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 나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라고 긍정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주도적인 삶. 주도적으로 세미나 가자 스폰서가 계속 오라 해도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세미나를 가야 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 한 달 일정을 쫙 펴놓고 목요일 날은 세미나 가는 날, 한 달에 한 번 석세스 가는 날, 단장 임페리얼님도 세미나 오시고 회장님 몇 천만 원 일 안 하시는 분도 회장님도 오시고 이성현 박사님도 일 한 달에 한 번 오시고 이 세미나를 왜 오냐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오시지 않는다면 다 허당 브루스예요. 허당.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움직이셔야 돼요. 주도적으로. 5천만 원을 벌어서 스폰서 줍니까? 절대 안 잖아요. 전 누구도 안 줘요. 지금 5천만 원을 버는데요 누구도 안 줘요. 내가 이쁜 사람만 그냥 밥 한 끼 사주죠. 지금이야 돈 벌으니까요 한풀이 하고 다녀요. 저는 카드 긁는 걸 좋아해가지고 밥 먹으면 확 그걸 긁어버려요. 돈을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돈 쓰는 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써보시죠. 앞으로 5년만 여러분들 꾹 참고 이 뭔 소리라도 다 듣고 나는 5천만 하나 하고 이 자리에만 있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조직은 성장이 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도적으로 움직이셔야 하고 대가집을 정말 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5천만 원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지만 애텀에서도 대가집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여러분들이 꿈과 목표 그리고 명단 작성 성공의 8단계라지만 여기에서 또 제일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 한 가지가 성공의 8단계 중에 한 가지가 빠진 게 뭐냐면 영순이에요. 영순이. 항상 얘기하지만 영순이가 뭔지 아세요? 사운. 이 사운에는요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운에는 한 영혼, 모든 사람이, 소비자도 사람이고요, 부업자도 사람이고요,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눈높이를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돼요. 네가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맞출게. 그 영혼들을 다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경영한다. 여러분들이 리더잖아. 자장격지. 여러분들이 사업자고 여러분들이 리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조직을 빠른 시일 안에 성공의 길로 안내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맥없이 그냥 세미나 간다고 해서 세미나에서 멍청하니 앉아있지 않고, 그리고 어디 섹서스 세미나 가니까 석세스 다른 사람이 가니까 그냥 일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매 감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경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이 즐겁고 정말 행복하게 진짜 아자아자 한 마음으로 5천만 원을 바라보고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여러분의 후광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애텀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후광을 비춰주고, 그리고 바로 위에 스폰서들이 또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후광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후광을 비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파트너님들 같이 성공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생각을 경외하면서 여러분의 겸손이, 또 그 다음에 뭐죠? 믿음. 나는 믿음이 없어, 매일 성공한다고 하면서 맨날 난 성공 못할 사람 같아. 저는 어떤 분한테 저기 초창기에요, 정말 저처럼 밤탱이 아줌마였었어요. 세미나를 모시고 가는데 매일 타기만 하면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맨날 하루도 봐놓고 그 소리를 해요. 사장님, 정말 애텀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그럼 성공하십지. 그래. 그러면 앞으로는 절대로 나는 못한다 소리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예요. 이제는 멘토를 할 수 없지만 가슴에서는 정말 무섭고 두렵지만 겉으로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이 생각들이 몸이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움직여진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이 마음은 다 있어요. 그 두렵지만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다 가야 돼요. 내가 두렵고 무섭고 떨리다고 해서 이 길로 내가 선택을 안 했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가난을 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죽어도 나는 여기서 성공할 것이야 라는 강인함, 내 마음속에 다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짐. 저는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내 머리통을 쥐어받고 그것도 모르냐고 손가락질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큰 꿈이 있어요, 없어요? 큰 꿈이 있어요. 너희들 나한테 무조건 나를 밟아라. 나는 집 밟으면 밟을수록 나는 다시 일어나서 여기서 분명히 나는 성공하고 말 것이다 라는 각오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회장님 강의 한 번도, 토시 한 번도 안 틀리게요, 몇 년 동안 그걸 한 번도 안 틀리게 적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 공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마음 공부는 뭐냐면, 내가 노래방을 했어도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5천만 원을 받아서 내가 담으려면 가슴이 커야 되죠. 근데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되면은 5천만 원 쏟아줘도 그거 엎어져 버려가지고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커져야 돼요, 안 커져야 돼요?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그냥 쫙쫙 찢어지는데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저 사람 때문에 가슴 찢어져서 아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저분 때문에 내가 가슴이 늘어나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 공부를 정확하게 끝난다면 세 번째는 뭐가 나와요? 몸 공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 그 공부가 끝나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가 소리 꽉쫙 들리는 거예요. 그 공부가 끝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공부가 안 되고 안 됐으면 내가 여기서 큰 소리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면 절대로 이 머리 공부, 마음 공부가, 저는 이게 한 1년이라고 생각해요. 1년
저처럼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은 1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똑똑하신 분은 한 달이면 딱 끝나버려. 근데 그 진 보이지 않는 것까지 애터미 화가 여러분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저는 배우는데 힘을 썼어요. 모든 것을 애터미 화가 딱 만들자. 회장님의 어떤 하면 어까지 알아들자. 보이지 않는 공기까지도 내가 습득을 하자. 모든 길을 내가 다 받아들이자 하면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배웠어요. 사람 보는 눈,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다라는 거,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것까지 다 습득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1년이 딱 되면 사운처럼 내가 행하는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행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사운처럼 행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 조직은 커져요, 안 커져요? 조직은 커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성장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성장되죠. 전국에 지금 전 세계가 지사로 나가 있고 매출 1위로 지금 뜨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느냐예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느냐예요. 어떤 생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느냐예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내 가족을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가는 사람은 이 단계에서 이 쉬운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처럼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이 하늘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간절한 마음을 먹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김성심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저 사람도 했는데 나도 갈 수 있어. 쉽게 보죠, 처음에는. 그가지 거 뭐 쉬워라고 쉽게 보죠, 처음엔. 딱 등산해서 올라가다 보면 제일로 포기하고 싶은 단계가 어디죠? 8분 능선이에요. 처음에 이만치에서 봤을 때는 정상이 보여요. 김성심이 하기 전에 김성심이 하나만 딱 봤을 때는 너무 쉬워 보여. 그래서 막상 하다 보면 막 올라가면 장 조금만 가면 되는데 8분 능선에서 도로 내려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정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나무에 가려서 보이질 않아요. 우리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쉽다고 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정상이 너무나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1년 정도 되고 2년 정도 되면요, 정상에 거의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산에도요, 절로 끝에 가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가는 사람이 있고 선발주가 있잖아요. 선발주에 가면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중간에 따라가야 되겠어, 이래도 가요. 근데 제일 밑에서 술 먹고 놀고 뭐 산에도 갈 생각도 없고 하는 사람 쫓아가면 이 사람들이 내려가면 나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애터미를 누구랑 함께 같이 어울리느냐예요. 여러분 성공해야 되잖아. 우리는 성공해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귀에서 절대로 성공 못하는 DNA 그런 사람들은 옆에 둬야 돼요, 두지 말아야 돼요? 두지 말아야 돼요. 두지 말아야 돼요. 정말 부탁하는데 두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돈 된다라는 이런 세미나에 와서 진짜로는 지금 힘들지만 대가집을 한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자. 김성심 총장님 거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요.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꼭 기다리고 있을 때 꼭 오셔요. 우리 회사는요, 정말 저처럼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도 성공할 수밖에 없이 모든 세미나를 주최하셔요. 우리 회장님 같이 드신 분 없어요. 그리고 이성인 박사님,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계속 여러분들을 공부를 시키시잖아요. 그 두 강의만 봐도요, 우리 회사는요 어마어마하게 성장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먹게 달려있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기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